전 국민의 한사로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22대 국회가 작년에 이제 여름에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4월에 총선을 하고 저는 근데 그 12월 뭐 최근까지 이렇게 필요한 거를 민주당에서 여당에서 그 당시는 야당이었죠. 한 번도 제기하는 거를 못 들었어요. 왜 그때는 안 했냐라는 그러니까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그게 그 중요한 거라면 국민을 위해서 지금 임지봉 교수님 국민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면 그 당시 야당이었으니까 여당인 윤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을 때라도 이거 늘리자 이런 주장을 했으면 제가 그 진정성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검찰개혁 얘기는 했지만 사법개혁 얘기는 최근에 몇 개월이에요. 임명권을 가진 후부터. 그게 저의 말씀은 대법관 1번, 수를 늘리자는 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이런 보기에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1번 질문입니다. 천성하시는 거네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 분은 뭐 국회의원이시니까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정치적인 맥락에서 뭐 말씀을 많이 하셔서 국민들, 시청자분들 이해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도 지성호 교수님이나 저는 헌법학자잖아요. 헌법학자면 좀 헌법에 대해서 또 법리적인 면에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는 게 더 좋지. 헌법학자로 나와가지고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인 맥락에서 설명을 하시면 저는 조금 우리가 이게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한가. 조금 말씀을 헌법이 드립니다. 정치를 예. 떠나서 어떻게 헌법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중에 일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숫자가 2024년도에 13건입니다. 예,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 9건 정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12명이서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는데 우리 임지봉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으면 어떻게 하느냐. 벤치를 또 분리를 합니다. 민사형사 하시는 분들, 또 뭐 조세 특허라든가 이거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12명씩 분리하면 전원합의체 그 수가 2개가 나옵니다. 그럼 그 벤치마다 모으고 그래서 거기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그렇게 또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24명이 다 26명이 모여서 한다 이런 거를 너무 단정 짓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파기원 120명, 독일 연방 대법원 129명. 여기서 전원합의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합의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합의체도 그 모든 그 부에 대법관들이 다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 부를 대표하는 대법관만 가서 거기서 또 어떤 통일된 그런 법 해석을 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전원합의체에 이렇게 목맬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마디만 드릴게요. 아까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하에서 그러면 너무 많은 대법관들을 뽑는다. 그걸 굉장히 우려하시는데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베네수엘라 이런 데서 독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대법관을 갑자기 정원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대법관들로 대법원을 채워가지고 이게 굉장히 대법원을 무력화시켰다라고 하시는데 베네수엘라와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헌법상.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대법관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그 사람을 대법관으로 제청해줘야 임명하는 거예요. 네. 베네수엘라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이 없는 나라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도 과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코트 패킹 플랜이라 그래가지고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는 대법관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미국은 종신제거든요, 대법관이. 네, 네. 그러니까 예비용으로 대법관을 좀 더 늘리자 해가지고 그런 안을 냈는데 그게 사법권 독립 침해다 뭐 반발도 있고 그러다가 대법원 스스로가 어떤 입장을 바꾸면서 그게 그 코트 패킹 플랜은 법률화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과 그렇게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루즈벨트처럼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대법관들을 채우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해입니다. 우리는 대법관 후보를 대법원장이 제청해 줘야
대통령 임명장을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네. 좀 드릴게요. 네. 네. 임 교수님 헌법 조문 잘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헌법 조문에 다 나와 있는데요. 그 뒤에도 말씀을 50% 하셔야죠. 인사는 하지 마시고. 아니 50% 서로. 뒤에 있는 말씀을 하셔야죠. 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국회 동의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네. 동의를 얻어서 그렇지 대통령 않습니까? 임명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렇게 압도적인 다수가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통령 쪽에서 임명을 하고 싶은 분들은 잘 통과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대법원장하고 지금 대통령실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국회가 통과를 안 시켜줄 것을 걱정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헌법 조문을 말씀을 하실 때는 그러니까 앞에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셔야. 제가 의도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대법관들을 임명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아니, 근데 물론 저는 맞습니다. 그리고 예. 대법원장의 국회 제청이 대법관 있어야 임명에 국회의 동의도 필요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혼자서 국회 동의도 없이 또 대법원장의 제청도 없이 이렇게 마구 임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헌법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석을 하시면 지금 헌법 조문이요.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 전에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긴 하지만 국회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국회 구조상으로는 대법원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대법원장, 대법원장이 대통령 제청은 할 수 있죠. 예. 그러면서 국회의 동의를 고려할 수 있겠죠. 그럼으로써 그렇죠. 국회의 동의를 그러니까 얻기 위해서 더 제가 드리는 이제 말씀의 요지가 바람직한 뭐냐면 사람들을 이 제청하겠죠. 국회 동의 민주당이 봤을 때 절차를 바람직한 사람들이겠죠. 예, 국회 동의 절차가 그리고 있음을 민주당을 얘기를 다수 의석을 가진 다수당으로 뽑아준 것도 국민의 뜻이에요.